자, 장동혁 대표는 조금 전 재심의 기회를 주겠다. 재심 기간까지는 최고의 결정을 보류하겠다라고 밝혔지만 한동훈 전 대표는 똑같은 사람한테 뭐하러 재심하냐. 의미가 없다라고 재심 안 하겠다라고 이미 밝힌 터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윤리 결정을 뒤집을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지금 이미 윤리위원회 결정이 나온 마당에 윤리위원회 결정을 곧바로 뒤집고 어떤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우선은 저는 따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윤리위 징계, 즉 제명을 뒤집을 생각은 아닌 걸로 보여요. 네. 그런데 어제 분명히 한동훈 대표는 재심 안 한다고 했고 권영진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재심할 필요도 없는 상황인데 장동혁 대표는 재심의 기간을 주겠다. 이건 어떤 입장을 봐야 될까요? 조금 전. 제가 보기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선 형식적인 절차상의 문제를 없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무감사위원회 통해서 조사하고 네.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윤리위원회 통해서 제명 결정하고 그다음에 재심 기간까지 충분히 보장을 했기 때문에 통상 당내 문제, 정당 내의 문제를 예를 들면 법원으로 갔을 때 절차적인 거에만 문제가 굉장히 따져요. 절차적인 문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도리어 당이 귀책 사유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옛날에 이준석 대표 제명할 때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차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제명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상계엄하고 내란이라고 해서 탄핵된 전직 대통령조차도 제명을 못한 정당인데 당내 게시판 몇 개 글 썼다고 그것도 본인이 쓴 것도 확인된 것도 아니고 가족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걸로 해서 제명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측의 판단은 비상계엄 내란한 것보다도 당내 게시판에 뭐라 쓴 게 더 중대한 잘못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군요. 예, 상식적이지 않죠.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출당 정도 권유 부탁하는 정도 있잖아요. 제명한 게 아니라. 자, 그리고 두 번째. 게시판에 이 내용이 그 당시에 뭐 좀 심한 내용도 있지만 주로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에 대한 비판적 글이에요. 네네. 근데 그 당시 한동훈 대표가 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등이 생겼냐면 김건희 씨 관련돼서 수사받는 게 좋겠다 의견을 냈고 그리고 국정원이 이렇게 하면 안 좋다라는 식으로 권유하다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갈등이 생긴 거예요. 여당 대표가.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윤석열, 김건희 씨 두 부부를 비판한 내용에 대해서 과연 국민 대다수가 누구 편을 들어줄까 싶어요. 진작 여당이 대통령 부부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바로잡도록 했으면 이런 국정 불행 상황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눈치 보면서 여당의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아무 말 못했던 거 아닙니까? 도리어 한동훈 대표 비판하고. 그리고 세 번째, 저는 홍준표 시장이 말은 거칠게 하는데 굉장히 바른 소리 잘하는 편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실 한동훈 대표가 그냥 있었으면 저는 그렇게 봐요. 앞으로 국민의힘이 개혁하는 과정에서 쇄신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호가호위했던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렇게 갈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도 윤석열 정권에 아마 책임이 있는 새 손가락이 들 겁니다. 저는 뭐 비상경을 막은 건 잘했지만 네. 윤석열 정부가 가는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도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근데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장동혁 대표가 진짜 한동훈 대표를 쳐내고 싶으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그 당시 책임 있는 사람들은 다음 공직에 나올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세련되게 한동훈 대표를 쳐내는 방식이죠. 잘못됐다라는 세 가지 이유를 홍익표 대표님 들어주셨습니다.